안녕하세요. 포트트릭입니다. 우승 토너먼트 6강전의 첫 시작이었던 발라와 액션이의 경기는 화끈한 골잔치가 펼쳐진 멋진 명승부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지면 그대로 탈락하는 데스매치 경기였지만 두 팀은 바짝 내려서서 지키는 축구가 아닌 뒤를 돌아보지 않는 닭공을 보여주며 많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막상막하의 팽팽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결국 수비라인에서 막판 집중력이 떨어진 발라는 주지 않아도 될 실점을 허용했고 분전했으나 아쉽게도 6강에서 이번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수준 높은 경기였습니다. 특히 액션이는 정말 오랜만에 치른 공식 경기였음에도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박지한을 막으니 정예인이 날뛰고 정예인을 막으려고 하니 박지한이 날뛰는 정말 상대하기 까다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이날 경기에서는 경기 후 많은 골대녀 팬분들에게 논란이 되었던 장면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팀 선수들의 활약상과 평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평점은 주관적인 의견이며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도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발라드림 선수들의 평점입니다. 골키퍼 리사, 그동안의 플레이와 비교해봤을 때 특별한 실수는 없었습니다. 나름 멋진 선방도 보이고 괜찮은 활약이라고 생각되었는데요. 하지만 5골을 허용한 데 있어 그 책임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네요. 유난히도 안 풀리는 경기였습니다. 경기 전 하석주 위원장과 콜린 벨 감독의 통역도 실시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화면 비중도 많았지만 결과는 좀 아쉬웠습니다. 평점은 6.5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비수 경서, 활동량이 굉장히 많았고 특유의 공격 가담도 돋보였던 경기였습니다. 상대팀 에이스인 박지한을 맞아 압박 수비를 많이 시도했지만 피지컬에 밀리며 돌파당하는 경우가 많기는 했네요. 팀이 역전할 수 있는 페널티킥 키커로 나섰지만 아쉽게 실패했고 몇 분 뒤 멋진 중거리 슛으로 그것을 만회한 장면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수비 시 멋진 슬라이딩 태클도 정말 멋지긴 했는데 너무 공격 가담이 많아서인지 수비 시 집중력이 떨어지는 장면도 많았네요. 평점은 7.5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비수 민서, 발라드림에서 피지컬로 박지한에게 유일하게 대적할 수 있는 선수는 민서가 유일했지만 역시 마크하는 데는 매우 힘겨워 보였습니다. 후반 막판에 액션이를 쫓아가는 멋진 중거리 슛 득점은 이번 경기에서 가장 멋진 골 장면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날 가장 논란의 대상이었던 사건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평점은 7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수 정예원, 박지한을 꽁꽁 묶겠다고 다짐하며 결연한 의지로 경기에 임했지만 결과적으로 박지한을 묶는데도 실패했고 득점도 실패했습니다. 악바리같이 물고 늘어지며 상대를 압박하는 플레이는 좋았지만 오히려 자신의 체력이 먼저 떨어지는 단점도 발생했죠. 혜성처럼 등장해서 매경기 정말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플레이 스타일이 어느 정도 간파당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골대녀 키즈로서 힘내라고 응원해주고 싶네요. 평점은 6.5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수 서기, 골대녀의 재능 서기는 이번 경기에서도 몇몇 장면에서 번뜩이는 본인의 천재성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전반 4분 상대팀 골키퍼 이채영의 실수를 그대로 득점으로 연결시키는 장면이 매우 인상적이었고 후반 막판에 지단 뺨치는 발리 슈팅을 하는 장면도 정말 멋있었습니다. 발라드림이 탈락하며 가장 아쉬운 점은 이제 더 이상 서기의 플레이를 볼 수 없다는 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직도 킥인 상황에서 수비 사이에 있는 정예원에게 공간 패스를 찔러주는 장면이 머리에서 맴도네요. 아쉽지만 평점은 8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수 벤, 워낙 중요한 경기이기도 하고 이번 경기에서도 경기에 거의 뛰는 모습을 보기는 힘들었습니다. 근데 후반전이었나요? 높이 뜬 볼을 한 번에 컨트롤해서 잡아내는 장면이 잠깐 나왔는데 그게 제 눈을 휘어잡았습니다. 확실히 볼 컨트롤 하나는 재능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다음 시즌에는 벤의 활약을 기대해봐도 좋을 듯하네요. 출전 시간이 너무 짧아 별도의 평점은 부여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액션이스타 선수들의 평점입니다. 골키퍼 이채영, 2주연의 부상으로 1년 만에 돌아온 이채영 장군님입니다. 공백이 긴 만큼 제대로 뛸 수 있을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었는데요. 전반 치명적인 실수로 동점골을 내주고 이후 수로 인해서 계속적인 실수를 반복하기도 했지만 경서의 페널티킥을 막아내고 몇 차례 선방한 장면도 있어서 생각보다는 나름 준수한 활약을 펼쳤다고 생각됩니다. 플레이와 상관없이 그냥 존재 자체가 안정감을 주는 것 같네요. 평점은 6.5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비수 태미는 이제 액션이에서 박지한, 정예인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자원으로 평가되는데요. 태해지 트리오라는 별명도 생겼습니다. 후방에서 경기 조율을 하며 박지한, 정예인과 유기적으로 계속 포지션 체인지를 실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후반 결정적인 골찬스 기회를 놓쳤지만 결국 나중에 득점을 터뜨려 팀이 승리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평점은 8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수 박하나, 결혼을 앞둔 새 신부 박하나는 원더의 우이준처럼 최전방에 타겟맨처럼 깊숙이 포진되어
호시탐탐 골문을 노렸습니다. 운 좋게라도 한 골을 터뜨렸다면 결혼 축포로 아주 좋았겠지만 득점은 4강전에서 기대를 해봐야겠네요. 그래도 정혜인의 득점을 강제로 어시스트하기도 했습니다. 민서의 킥을 정통으로 맞은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러웠는데 그래도 큰 부상이 일어나지 않아 다행이었습니다. 다음 경기에서 더 좋은 활약을 기대하며 평점은 6점 부여하겠습니다. 미드필더 박지한, 액션이의 에이스이자 상대팀에게서 가장 요주의 인물이었죠. 최전방부터 최후방까지 필드 모든 위치에서 존재감을 발휘했고 특히 탱크처럼 밀고 올라가는 드리블은 정말 위력적이었습니다. 몸싸움뿐만이 아니라 킥, 패스, 드리블, 헤딩 등 어느 거 하나 빠지는 부분이 없어서 정말 완전체 같은 선수처럼 느껴지는데요. 앞으로 액션이를 상대하는 팀은 박지한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참 골치가 아파질 것 같습니다. 마시마를 막아야 하는 것처럼요. 이날도 2골을 넣으며 승리의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평점은 9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드필더 정혜인, 골대녀 원조 에이스였던 정혜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조별 라운드 4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약간 의기소침해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날 경기는 뭔가 초심으로 돌아간 듯 초반부터 매우 활약이 좋았습니다. 특히 저번 영상에서 언급해드렸듯 최후방에서 전방으로 한 번에 넣어주는 대지를 가르는 스루 패스는 정말 환상적이었죠. 그 예전 제라드나 스콜스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날 2골 2도움으로 최고의 활약을 펼치며 팀을 4강으로 이끌었네요. 평점은 9.5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 말씀드린 이 경기 논란의 장면에 대해 이야기해보면요. 2대2로 두 팀이 비기고 있던 후반 상황에서 리사의 패스를 받은 민서는 박하나의 압박을 예상해 볼을 앞으로 길게 차내려고 하는데요. 근데 강하게 찬 볼이 하필 달려오던 박하나의 얼굴에 제대로 맞았죠. 순간 놀란 민서는 플레이를 멈추고 박하나를 살폈지만 하필 얼굴에 맞은 이 볼이 아무도 없는 골대 앞에 떨어졌는데요. 이것을 눈치챈 정혜인이 재빨리 달려가 리사의 오른쪽으로 차넣으며 득점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장면을 두고 골대녀 커뮤니티에는 난리가 났는데요.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선수가 얼굴에 볼을 강하게 맞았는데 왜 중단 안 시키냐? 먼저 선수를 살펴야지. 왜 그걸 가로채서 골을 넣냐는 것입니다. 볼을 약하게 맞았다면 모르겠지만 박하나는 워낙 가까운 거리에서 세게 맞은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볼을 찬 민서도 이것을 인지하고 순간 약간 멘붕이 왔었다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죠. 그러니 심판이 먼저 휘스를 불어 선수를 살폈어야 한다는 것이고 아니면 선수들도 경기를 멈추고 박하나의 상태를 봤었어야 했다는 의견입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어 보이는 말이긴 합니다. 어쨌든 머리에 맞는 볼은 정말 위험해서 피파에서도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있기도 하고 어쨌든 선수의 몸 상태나 부상 여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축구 선수가 아닌 연예인이고 예능 프로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선수가 얼굴에 맞더라도 심판이 휘스를 불기 전까지는 끝까지 플레이를 해야 한다. 정혜인의 플레이는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 의견도 당연히 일리는 있습니다. 볼이 얼굴에 맞았지만 이건 파울이 아니었고 심판이 아직 휘스를 불지 않았기 때문에 선수들은 끝까지 플레이를 계속해야 하죠. 얼굴에 세게 맞은 것 같이 보였지만 박하나도 바로 뒹굴지 않고 계속 서 있었기 때문에 큰 부상이나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인지할 수 있었던 장면이라고 생각되었을 수도 있죠. 그런 상황에서 미안하지만 먼저 플레이를 한 다음에 이후 선수의 몸 상태를 살피려고 했다는 정혜인의 말도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볼 수 없기도 합니다. 어쨌든 축구 규정만으로는 온전하게 이 사건을 옳고 그르다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박하나는 다행히 큰 부상을 당하지 않았고 생각지도 않게 어시스트가 되며 정혜인도 골을 넣고 팀도 승리해서 좋게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볼을 맞는 순간 탁소리가 크게 나서 저도 엄청 걱정을 했지만 큰 부상이 아니라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러나 저러나 불의의 실점을 한 발라드림이 가장 아쉬울 것 같습니다. 골대녀 다음 6강전 경기는 블라비와 구척장신입니다. 이 경기도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팬분들의 반응을 보니 왠지 구척장신에게 좀 우세한 의견들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 경기 프리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